자, 요즘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영 11월 8일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들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냥 뉴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면은 이민 가서 사는 게 답이겠죠. 우리나라에선 못 살아. 우리나라에선 못 살아. 이민 가야죠. 자, 어떤 점에서 도저히 찾을 게 없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민을 못 가니까 그냥 사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치안입니다. 그렇죠. 정답.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세계 1등. 치안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네. 치안이 세계 1위예요. 네.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는 데를 가면 기준이 다르게 어디선 3위고 근데 싱가포르보다도 치안이 더 좋고 일본보다 치안이 더 좋고. 자, 그리고 요즘에 그런 흉악범들이 뉴스를 차지하고 이러면서 무섭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해가 떨어지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자, 치안 좋아요. 치안이 너무나 좋습니다. 치안이 너무나 좋아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 병원비가 너무 싸요. 병원비가 싸다고? 비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보험 적용 안 되고 그냥 돈 다 내고 수술 받고 치료를 받아도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의료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투어를 할 수 있게. 의료 투어를.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준이 매우 높아요.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에. 의료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인터넷. 이거는 다른 나라 가면 속 터져서 못 살아. 속 터져서 못 살아. 다른 나라 가면.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 좋아하고 트위치 좋아하는 분들은 인터넷 느리면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인터넷 동네 어디마다 가면 다 있는 PC방. 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입니다. 홀수는 저 또 뭔 개소리를 해. 부동산이 지금 미쳐가지고 우리는 집을 살 생각도 못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 중에 전세제도.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요. 외국은요,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돼요.
100만 원씩 그냥 까져요. 방 2개짜리 20평대 아파트 같은 데 살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근데 전세는 그 집값의 한 50% 정도를 내고 월세 없이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그 외국인들한테 요새 8, 90% 강남 대비 지금 한 40%에서 50%예요. 근데 그래도 전세값이 너무 비싸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전세가가 거의 한 50% 정도 잡습니다. 네. 8, 90% 전세가 아니고 요즘은 전세 가격의 뭐 이런 시세가 8, 90%를 전세로 하는 데가 전세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함정이다. 전세라는 제도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생긴 제도예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그 집값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자 헬조선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면 이민 가면 되는데 이민 가면 선진국으로 갔어요. 내 삶은 더 헬이에요. 내 삶은 더 헬이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치안, 의료, 인터넷, 집 이 네 가지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갈 만큼 메리트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한국이 살기 좋다. 한국이 살기 좋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살기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좁은 땅덩이에서 역사적으로 맞아요. 항상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고요. 굉장히 멋진 나라고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후지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나라 아닙니다. 꽤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선진국의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고 돌아가잖아요. NHOP님 구독 감사합니다.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좀 크지 않나. 우리나라 헬조선 아니다. 물론 정치하는 애들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하는 애들이 그리고 이 적폐들만 조금만 정리돼도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덜란드 발칸바토보다 독일 이런 데 가잖아요. 월세 때문에 힘들어요. 월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치안 아프면, 그리고 외국 생활하면 아플 때 미치는 거예요. 인건비가 세잖아요. 그에 맞춰서 가보시면 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가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복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도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 거야. 네.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
그리고 적폐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은 언제나 국민들은 근면성실했고 똑똑했고 현명했어요. 위정자들이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죠. 자,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가장 빠르게 정착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역사의 큰 줄기로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절대로 빼뜨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진행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예요.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쉽지 않느냐? 기득권들의 저항은 어느 곳이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얼마 안 걸렸어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박정희 전두환의 또 군사 쿠데타로 인한 그죠. 진짜 민주주의가 김영삼 때부터라고 봐야지 돼요. 김영삼 때부터라고 봐야지 돼요.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부터 우리나라의 진짜 민주주의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다 쓰레기들이었죠. 독재자였고 국민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뭐 공과를 얘기하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신의 국민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인 새끼는 공과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놈이 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도 공이 있어요. 근데 히틀러 가지고 공과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도 저는 굉장히 이명박을 싫어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뭐 했습니까? 간첩 조작했어요. 네? 간첩을 조작했다고요. 그런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예요. 공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짜증나지만 노태우부터라고 봐야죠. 어쨌든 노태우도 선거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노태우를 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공과를 얘기하려면 그 정도 저는 김영삼부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조선이다 너무 짜증내고 못 살겠다 너무 투정만 부리지 마시고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거 생각해보면 물가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외에는 너무 좋은데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걸 한번 되짚어 준 거고요. 되짚어 본 거죠. 여러분들하고. 자, 부동산? 물가? 자, 이제 백종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제가 말하는 게 한국이 막 너무 좋다는 게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는 그러면 엄청 살기 좋으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 가면 그러면 살기 좋으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헬조선이면 탈출하면 되는데 밖은 더 헬이에요. 밖은 더 헬이지 뭐.
생각보다 살만하다 우리나라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제가 부동산하고 물가만 어느 정도 잡히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가는 이제 백종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밥 한 끼에 8,000원, 9,000원씩 하냐? 이해가 안 된다. 일본도 400엔짜리 밥 있다. 우리는 왜? 그러면서 골목 식당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자, 임대료가 전부냐?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 대책으로 상가 임대, 이게 뭐 월세 받으면서 살려는 이제 노인분들. 자, 상가 임대가 공실률이 지금 엄청 높아요. 서울은 그나마 난데, 서울은 공실률이 한 7%, 경기도만 해도 거의 10%의 공실률이에요, 상가가. 뭐 상가 공실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공실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자, 인터넷 발달했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인터넷과 경쟁이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바깥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바깥에 나와야 되는 건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 바로 요식업이에요. 요식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그 식당들이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태반인 거죠. 망해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럼 물가는 왜 비싸냐?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8,000원 받으니까 나도 8,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백종원을 까고 해도 백종원 족발 좀 프랜차이즈 해주세요. 치킨 좀 프랜차이즈 해주세요. 물가 잡는 백종원이에요. 요즘엔 진짜 파스타 4,500원. 백종원은 맛이 없어. 돈만큼 맛있습니다. 돈만큼 맛있어요. 돈값을 못하면 망하죠.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돈만큼 맛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맛집 찾아가서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백종원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맛있어서 갑니까? 그냥 가성비 따지면서 돈값을 하니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물가 잡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다른 애들이 가격 되겠습니까? 가성비인데 이미지가 있어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식업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미지 때문에 가서 사줘요. 네? 여러분,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 소비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맛없으면 망해요 그냥. 지금 식당이 너무 많은데요. 자, 물가 백종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물가 좀 물가 자 결국은 요식업이 많으니까 물가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잡힐 거라고 봐요. 경쟁이거든요. 결국 가격을 내리는. 우리나라 예전에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IMF 한 방 맞을 때 그때 물가가 엄청 싸졌어요. 가격 파괴라는 얘기가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가격 파괴. 막 올라가다가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떨어질 때도 와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봐서 잘 모르지만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근데 떨어지려면 경기가 진짜 바닥을 한번 찍어야 돼요.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물가는 누군가는 아파야 됩니다. 물가가 잡히려면 누군가는 아파야지 돼요. 고통 없이 치료는 불가능하다. 제가 얘기하는 물가는 다른 것들보다 밥값.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거. 밖에서 점심 사 먹는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근데 일도 하고 밖에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커. 밥값 좀 싸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부동산. 나머지는 물건값이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자가 너무 비싸다. 그럼 과자 안 먹으면 되죠. 전체적인 물가는 저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이 시장의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지금 하락 국면이거든요. 하락 국면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큰맘 먹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10년 안에 한 번은 무조건 온다. 농업시장을 완전 개방한 물가가 싸진다? 개소리죠. 안 싸집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FTA 하면은 가격 싸진다 그랬잖아요. 가격 싸졌습니까? 안 싸져요. 안 싸집니다. 농업시장 완전 개방하는데 싸질 것 같아요? 안 싸져요. 중간에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만 더 이익이 늘어나겠죠. 안 싸집니다. 부동산은 왜 제가 얘기하냐면 부동산은 이미 부동산 하락 국면이 오고요. 심리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고 지금 매수자 중심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무조건 하느니 금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올해 하느니 무조건 금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결국 절대 인구 감소가 아닌 이상 집값이 안 떨어질까요? 집값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우리가 늘 주식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왜 언제나 뒷차를 타서 손해를 보냐.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제 집 사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집을 사면 돼요. 여러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집값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물가는
백종원이 프랜차이즈를 늘려주기를 기대해보죠. 백종원 제발 보쌈 족발 보쌈 좀 프랜차이즈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에세파킹을 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래요. 네. 족발 보쌈 너무 비싸. 특히 보쌈. 백종원이 가격을 점점 올리면 어떡하냐고? 와, 백종원 큰 그림인가? 사장님 전 현재 27살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저도 있었는데요, 뭐. 전 IMF 세대예요. 전 IMF 세대입니다. IMF 때 나라가 망했었어요. 제가 95학번이에요. 95학번 대학교. 내가 힘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힘들다 그러죠. 그때는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뭘 자리를 잡아. 그때는 그냥 죽었다니까요.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힘들다만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가 훨씬 힘들죠. 네.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꼰대 같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많은 20대들이 헬조선이니 뭐니 하고 남 탓하고 나라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알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뭘 하든 경쟁률이 허수예요. 다른 애들이 에이 더러운 나라, 족같은 나라, 헬조선이네 뭐네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리 잡기가 오히려 쉬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보세요. 부동산 사지 마라. 지금은 사면 안 돼. 이제 부동산 사면 바보다. 이러면서 하우스 투어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집 산 사람들은 돈 벌었어요. 네. 그때 집 산 사람들은 돈 벌었죠. 위기다, 뭐 죽는다 할 때 조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요.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노력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남 탓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청춘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 들어가서 오래 못 버티는 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다들 남 탓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네. 중소기업은 눈 낮출 만한 메리트가 없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 어떡할 겁니까? 대기업에서 안 뽑아주면 중소기업부터 스타트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배울 게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를 보고, 네. 거기서 배우면 돼요. 어차피 인생 대기업에서,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을 꼭 가야 됩니까? 대기업을 왜 꼭 가야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내가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회사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내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내 회사처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정말 이거는 되게 꼰대 같은 말인데, 채용 홍보 방송 아니죠? 꼰대 같은 말인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라는 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잘 골라야죠. 그 사장을 보면 대충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보고 판단을 해야죠.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죠. 네. 대기업 가면 좋죠. 대기업 가면 좋죠. 네. 대기업 가면 좋죠. 중소기업에서 좋은 회사 많아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대기업 못 들어간다고 신퇴한단 하지 마세요. 대기업 가서 몇 년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럼 나이스게임 TV 얘기해 볼까요? 나이스게임 TV 제가 좋은 사장이냐? 제가 좋은 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10년 넘게 망하지 않고 있어요. 나이스게임 TV에서도 직원들 중에 그냥 월급쟁이처럼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뭐 있었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죠. 많죠.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아, 쟤는 저렇게 일하면은 무슨 한숨 나오는 애들 많아요. 중소기업 거르는 법. 사장이 일 안 하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직원이 일 안 한다고 하면 100% 걸러야 함. 사장이 발벗고 뛰면 괜찮음. 인정합니다. 저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네. 사장이 에너지가 넘치는 데는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도 골프 치러 다니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개짜증 난다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라는 도구를 내가 빌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회사를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을 해요. 근데 사장의 그 성공을 전부 다 가로챈다.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장을 잘 골라야죠. 네.
주말에 직원 부르지마, 고생해도 회생시키지마, 보너스고 일찍 퇴근시켜줘. 여러분 그게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죠? 저렇게 하잖아요? 회사 안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회식도 가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도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예요. 제일 좋은 회사는요, 일한 만큼 돈을 주는 데가 제일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생각이 사용주와 노동자가 달라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난 이거 나 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줄일,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네, 그 차이가 크지 않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제가 어쨌든 헬조선 얘기하다 이런저런 얘기까지 왔는데요. 그냥 여러분, 한국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꽤나 높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해드리면 뭐 많아요. 많습니다. 네. 돈 권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매우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나라다. 네. 연장근무수당 주는 데 가고 싶어요. 연장근무수당 주면 좋죠. 근데 안 주더라도 내가 한 성과만큼, 내가 회사에 벌어준 돈만큼 회사가 나를 대우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네. 네. 저희는 뭐 일단은 적자를 면하기가 버거운 회사라 돈 좀 벌고 나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돈 좀 벌고 나서. 돈을 버는데 뭐 돈을 안 줄 이유는 사실 없죠. 와, 올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근근히 버팁니다. 아니, 적자 수준은 아니고요. 재작년, 작년 다 흑자를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8억 매출에 2천만 원 흑자. 저는 나쁜 사장은 아니죠. 그 정도 벌고 흑자가 크게 안 나오면 성과급을 줄 수가 없어. 성과급을 뭐 있어야지, 남아야지 성과급을 주지. 네. 내년에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요? 나이스게임TV 직원이 거의 합쳐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제 연봉이 얼마일까요? 1억? 대충 비슷하게 맞추시네. 대충 그 정도입니다. 대충 그 정도예요. 대충 그 정도예요. 안 넘어. 대충 그 정도. 아무튼 제가 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월세하고 관리비로 월 한 2천만 원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폭락장이 한번 옵니다. 부동산 폭락장이 한번 올 때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 한 30억짜리. 한 4층. 대출로 사는 거죠. 한 6억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6억 정도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자가 싸니까. 그럼요. 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장이 언제 오는지만 난 보고 있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져가지고 깨갱하면서 중국의 거품이 터지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터지거든요. 그때 빡! 원래 계획은 다 있는 거지 뭐. 이 플랜은 낙겜 이사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플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종잣돈이 있어야 대출을 받으니까 한 4층짜리나 5층짜리 건물을 작은 걸 하나 사서 2층에 PC방하고 맨 꼭대기층에 뭐 숙소, 우리 집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월세 2천만 원씩 내고 있다니까요. 관리비 포함해가지고요. 에? 그거 생각하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집을 샀을 때 뭐냐면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샀어요. 네.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2천만 원을 얼마나 줄이면 몇 명 인건비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합시다. 대한민국은 헬조선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에? 너무 앉아서 남 탓하고 한숨 쉬고 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뜬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도 살기 힘들다. 뉴스 읽어주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